안녕하세요. 다산에두 강사 오은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장 정전계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정전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전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지된 전화, 즉 정지된 전화에 우리가 전기적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정전계라고 하고 이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에너지 분포가 최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비유전율이 9인 유전체 중에 1cm의 거리를 두고 1마이크로쿨롱과 2마이크로쿨롱의 두 점전하가 있을 때 서로 작용하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지금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묻고 있습니다. 즉, 클롱의 힘의 공식을 아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클롱의 힘 공식을 작성해보면 F는 4파이, 지금 문제에서 비유전율이 주어졌죠. 따라서 4파이 엡실론 분의 엡실론 R제곱분의 Q1, Q2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두 점전하를 하나는 1마이크로쿨롱, 즉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클롱이 되고요. 하나는 우리가 1cm 거리로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0.01m가 되죠. 이렇게 떨어진 거리에 또 다른 전하 2마이크로쿨롱이 있습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클롱. 지금 보시면요. 둘 다 플러스 전하입니다. 여기가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극성은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각각의 이 전하에는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기게 되고 이때 이 F 공식이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4파이, 우리가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로 나타낼 수 있죠. 이거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이다. 여기서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은 우리가 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했습니다. 9 곱하기 10의 9승. 그리고 차례대로 대입해볼게요. 엡실론 S는 비유전율이죠. 따라서 9를 대입하시면 되고 R 자리에는 0.01을 대입하면 됩니다. 0.01 제곱 분의 Q1 자리에는 1 마이크로쿨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계산기에 입력해 주시면 이 값이 20뉴턴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서로 같은 두 개의 구도체에 동일량의 전하로 대전시킨 후 20cm 떨어뜨린 결과 구도체에 서로 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뉴턴의 반발력이 작용하였다. 구도체에 주어진 전하는 약 몇 쿨롱인가? 우선 지금 두 전하 사이에 작용된 우리가 힘이 주어졌는데 그 값이 지금 동일량의 전하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 제가 플러스 Q 쿨롱의 전하가 동일량의 전하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점전하도 역시 플러스 Q 쿨롱이다. 그런데 지금 몇 미터 떨어졌다고 했죠? 20cm라고 했기 때문에 0.2m가 떨어진 겁니다. 이 두 점전하 사이의 거리는 0.2m이다. 그러면요, 이 플러스 Q와 이 플러스 Q에 작용하는 힘, 클롱의 힘 공식을 작성해보면 F는 4파이. 지금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엡실론 제로 R제곱분의 원래는 Q1, Q2죠. 그런데 이 Q1, Q2가 지금 Q로 같다고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이 공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F는 4파이 엡실론 제로 R제곱분의 Q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Q 곱하기 Q가 되는 거니까 Q의 제곱이다. 그럼 이때요. 우리가 지금 반발력이 작용하고 있죠. 서로 같은 극성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이러한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고 지금 이 값이 문제에서 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이 공식에 다 대입을 하신 다음에 Q 전하량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반발력부터 F부터 대입을 해주시면 이 식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때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은요. 우리가 9 곱하기 10의 9승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9 곱하기 10의 9승이다. 곱하기
R제곱분의 지금 0.2m라고 했습니다. 20cm는 미터로 환산하면 0.2m이다. 따라서 0.2의 제곱 분의 Q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Q, 전하량 값이므로 우리가 이 Q만 남길 거예요. 그럼 양변에 0.2의 제곱으로 곱해주시고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동시에 나눠주시면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양변에 0.2의 제곱을 곱합니다. 그러면 0.2의 제곱 그리고 이 친구를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요. 우변에는 우리가 이 친구로 나눴고 이 친구를 곱했기 때문에 Q의 제곱만 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Q죠. 따라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줄게요. 루트를 씌워주시게 되면요. 이 제곱과 루트가 이렇게 상쇄가 돼서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Q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에는 이 루트 안에 이 해당 식을 계산해 주시면요. 이 전하량 Q값이 대략적으로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이 나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진공 중에서 점 P 그리고 점 Q에 각각 300 마이크론 쿨롱 마이너스 100 마이크론 쿨롱인 점전하가 놓여 있을 때 점전하 마이너스 100 마이크론 쿨롱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이를 우선 그림으로 먼저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점 P라고 했을 때 값이 1,2,3으로 주어졌고요. 제가 점 Q를 작성해보면 2,0,5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을 보면 여기에는 플러스 300 마이크로 쿨롱을 놓았어요. 즉 여기는 3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쿨롱을 넣었고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1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쿨롱을 두었습니다. 그럼 지금 극성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점전하 사이에는 흡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쵸? 그림을 그려보면 우선 PQ를 이렇게 떨어진 거리를 제가 R미터라고 했을 때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았어요. 이때 서로 작용되는 방향은 이렇게 안쪽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발생하게 되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이너스 100 마이크로 쿨롱에 작용하는 힘을 묻고 있습니다. 즉 이 친구를 구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이것만 구해주시면 돼요. 즉 이 F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쿨롱의 힘을 이용하는 문제를 풀었을 때는 항상 크기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보기를 보시면 크기가 아니라 성분 벡터 ijk로 나타낸 즉 벡터 값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크기뿐만 아니라 이 방향까지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이 f 벡터와 똑같은 방향을 가지는 단위 벡터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원점이라고 했을 때 이 p 벡터, 즉 원점에서 p로 향하는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즉 원점에서 P로 가는 벡터가 1,2,3인 거예요. 그리고 원점에서 Q로 향하는 이 벡터를 우리가 Q 벡터라고 하고 제가 원점에서 P로 향하는 이 벡터를 P 벡터라고 했을 때요.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 Q에서 P로 가는 이 방향의 벡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벡터가 지금 궁금합니다. Q에서 P로 가는 이 빨간 색깔 벡터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이 벡터를 R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R 벡터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R 벡터는요. 우리가 벡터의 뺄셈에서 배웠던 친구입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보시면 제가 이 Q 벡터를 마이너스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180도, 즉 반대 방향으로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좀 더 길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마이너스 Q 벡터예요. 즉, 이 친구와 이 친구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예요. 그럼 이때 P와 마이너스 Q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P랑 마이너스 Q를 더하게 되면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항상 덧셈을 할 때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대략적으로 그려봤더니 그 벡터가 이러한 벡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제가 똑같이 우리가 이 방향과 크기를 유지한 채로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을 하면 이 R 벡터와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그럼 이 친구가 R 벡터이구나. 이렇게 세 개로 같다고 표현을 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R벡터는 P 더하기 마이너스 Q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벡터의 뺄셈을 할 때는 이렇게 덧셈을 응용한 버전으로 배웠었는데요. 자, 이 친구를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겠죠. P 마이너스 Q이다. 그래서 이렇게 P 마이너스 Q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각각의 좌표에서 그냥 빼주시면 돼요. 1, 2, 3 마이너스 2, 0, 5를 해주시면 R벡터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R은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 그리고 2에서 0을 빼면 2,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이 친구를 우리가 IJK로 표현하게 되면요. 여기가 X축, Y축, Z축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R벡터를 우리가 친숙한 이 친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I, 그리고 플러스 2J, 그리고 마이너스 2K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때 이 R벡터의 크기를 계산해 볼게요. R벡터의 크기, 즉 이 벡터의 길이를 제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그러면 절대값 R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는 항상 다 제곱을 해서 더해주신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I죠. 즉 1이기 때문에 1의 제곱, 여기는 2죠. 그래서 2의 제곱,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2의 제곱이다. 그럼 보시면요. 1, 4, 4예요. 그러면 루트 9가 되죠. 그러면 루트 9는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벡터의 길이는 3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R벡터의 단위 벡터를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R벡터의 단위 벡터를 이렇게 잡고 주황 색깔로 잡고 R0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위 벡터의 개념을 복습을 해보면 단위 벡터는 크기는 1이지만 방향만을 가지는 벡터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 R0라는 벡터는 R벡터와 방향은 같지만 크기는 1인 친구가 됩니다. 제가 이걸 구한 이유는 우리가 R벡터와 이 F벡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F벡터가 방향이 같죠. 따라서 R0 벡터와도 F의 벡터가 방향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R0를 이용해서 이 F의 방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R0를 계산해보면 단위 벡터 R0는 우리가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계산해주시면 우리가 크기는 3이었죠. 따라서 이 값을 3으로만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i, 그리고 플러스 3분의 2j, 그 다음은 마이너스 3분의 2k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벡터의 방향까지 알아보았고, 이제 우리가 클롱의 법칙, 공식을 이용해서 이 f의 크기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f는 4파이, 우리가 진공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 r제곱분의 q1, q2입니다. 이건 크기만 나타내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4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고, r제곱은 우리가 문제에서 우리가 구했죠. 이거 3이라고 구했어요. 따라서 3의 제곱 분의 우리가 주어진 Q1, Q2를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0 마이크로 쿨롱, 그리고 마이너스 100 마이크론 쿨롱인데 우리가 크기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부호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을 마저 해보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죠. 이 친구를 계산해 주시면요. 크기는 30N이 나옵니다.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벡터는요. 이 F벡터의 크기, 즉 이 F벡터의 크기가 지금 30N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를 작성하면 F벡터의 크기이다. 그러면 이 크기 곱하기 방향 벡터, 즉 R0를 곱한 값이 이 벡터 값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곱해볼게요. 이 친구에 30을 곱해 주시는 거예요. 식을 작성해보면 30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i, 그리고 플러스 3분의 2j,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k이다. 이렇게 30을 분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분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i 플러스 여기는 20j, 그 다음은 마이너스 20k가 나오겠습니다. 단위는 뉴턴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진공 중 한 변의 길이가 0.1m인 정삼각형의 3정점 ABC에 각각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클롱의 점전하가 있을 때 점 A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우선 그림을 그려보면요. 정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제가 편의상 A, 여기를 B, 여기를 C점이라고 했을 때 지금 각각의 점에 똑같은 점전화가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플러스 전화이기 때문에 플러스 Q클롱이 주어졌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플러스 Q클롱, 여기도 플러스 Q, 여기도 플러스 Q클롱이 있다고 했을 때 정삼각형이죠. 따라서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힘은 어떻게 작용하죠? 우리가 같은 극선끼리는 서로 밀어내요. 그래서 A와 B 사이에 작용되는 힘은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보면 A와 C에서 서로 작용하는 힘을 그려보면 이렇게 역시 반대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문제에서 점 A의 전하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즉, 이 파란 색깔과 노란 색깔 벡터를 더하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지금 정삼각형이라서 거리도 같죠. 거리도 같고 지금 전하도 점전하도 Q클롱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롱의 힘 공식을 작성해보면 F는 4파이, 지금 진공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라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R제곱분의 Q1, Q2인데 지금 이 Q1, Q2가 Q로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Q 곱하기 Q가 되므로 우리가 Q의 제곱이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파이 엡실론 제로는 상수값이에요. 그러면 이 F라는 친구는요. 지금 R 그리고 Q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R도 즉 떨어진 거리도 A와 B 사이나 A와 C 사이나 서로 같고 지금 점전화도 Q로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파란 색깔과 노란 색깔로 그린 벡터는 같은 벡터가 됩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크기는 같은 벡터예요. 그래서 크기가 같다는 의미로 자 이렇게 똑같다는 표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 두 친구를 더해주시면 돼요. 두 친구를 더할 때는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그것의 대각선을 그려주시면 이 두 벡터의 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문제에서 풀려고 한 것은 이 빨간 색깔 벡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를 제가 F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 색깔 벡터를 F1, 파란 색깔 벡터를 제가 임의로 F2라고 작성을 할게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F1 더하기 F2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서로 이 각이, 사이각이 6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도, 60도, 60도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확대해서 그려보면 제가 이 친구가 F1 그리고 이 친구가 F2 이 두 친구들을 평행사변형을 그려주신 다음에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이 F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길이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냐? 지금 이 부분이 60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F1과 F2가 이루는 각도 60도가 됩니다. 여기가 60도이다. 그러면 지금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정확히 딱 반으로 갈라진 친구예요. 그래서 이 각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각은 즉 F1과 F가 이루는 각은 30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더 나아가서 이 F1에서 이 빨간 색깔로 이렇게 직각이 되게끔 선을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요. 이 작은 직각삼각형 보이시나요? 이 직각삼각형으로 제가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지금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세타이고 제가 빗변의 길이를 별이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는요. 항상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항상 별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계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스킬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빗변이 별일 때 항상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별 곱하기 사인 세타가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작성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다. 밑변은 지금 별이죠. 그대로 작성해보면 빗변은 별이고 밑변은 별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나오기 때문에 별과 별이 약분이 돼서 코사인 세타가 당연하게 나오게 됩니다. 즉 빗변에서 빗변을 별로 두었다면 이 밑변의 길이는 항상 별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다. 이 친구를
이 삼각형에, 이 직각 삼각형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이 F1의 크기, 즉 이 벡터의 크기를 별이라고 둔다면 지금 여기가 직각인 거죠. 그럼 여기가 밑변인 거죠. 여기가 밑변. 그러면 별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즉 이 길이를 우리가 별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 F1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죠. 이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똑같이 나뉘게 됩니다. 즉 여기도 별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고 여기도 똑같이 별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그대로 작성해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빨간 색깔 벡터의 크기는 2 곱하기 별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세타 대신에 30도를 대입해 주시면요. 2 곱하기 별 곱하기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는 우리가 2분의 루트 3이죠.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별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다. 이때 2와 2가 약분이 돼서 결국에 이 빨간 색깔의 크기는 우리가 루트 3 곱하기 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별만 계산을 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 별은 간단합니다. 이 F1의 크기는 이 해당 공식에서 구할 수 있어요. F1 보시면 지금 A와 B일 때죠. 보시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다. 곱하기 지금 몇 미터 떨어져 있죠? 0.1m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0.1의 제곱 분의 지금 점전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이것의 제곱입니다. 계산을 해주시면요. 이 F값이 3.6N이 나옵니다. 즉, 이 F1이 3.6이고 그대로 대입해주시면 우리가 간단하게 나올 수 있죠. 3.6 곱하기 루트 3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진공 중에 놓인 3마이크론 쿨롱의 점전하에서 3m 되는 점의 전개는 몇 볼트 퍼 미터인가? 우선 제가 복습을 해보면 플러스 Q 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심에서 R미터만큼 떨어진 이 곳에서의 전개의 세기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하고 싶은 곳에 플러스 1쿨롱을 둡니다. 여기다 플러스 1쿨롱을 두고 이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을 계산해 주시면 그것이 곧 전개의 세기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플러스와 플러스끼리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개의 세기 방향은 이렇게 밀어내는 방향으로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때 공식을 작성해보면 전개의 세기 2는 지금 진공이라고 했죠. 따라서 4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가 됩니다. 그럼 이제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은 우리가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었고요. R 제곱은 지금 문제에서 R이 3m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3의 제곱 분의 Q를 대입하겠습니다. Q는 3 마이크로 쿨롱이죠.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계산을 해주시면요. 이 값이 3000이 나오겠습니다. 단위는 볼트 퍼 미터.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진공 내의 점 2,2,2에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의 전하가 놓여있다. 점 2,5,6에서의 전개 2는 약 몇 볼트 퍼 미터인가? 단 AY, AZ는 단위 벡터이다. 우선 이 AY, AZ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 쉽게 바꿔보면 AY는 J, 그리고 AZ는 K를 나타내는 성분 벡터이죠. 이제 문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내에 이 점이 2,2,2라고 했을 때 이 지점에 지금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이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점 2,5,6에서의 즉 이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묻고 있는데 우리가 전개의 세기 정의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을 둡니다. 즉 이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을 두고 우리가 이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하입니다. 이 부분 지금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이게 마이너스 전하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플러스 전하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제가 10에 마이너스 1승은요. 이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역수를 의미합니다. 즉 10의 마이너스 1은 우리가 10분의 1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10분의 1은 양수죠.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1승도 당연히 양수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도 양수이고 서로 플러스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 플러스 1쿨롱에는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고 이 힘을 우리가 전개의 세기 2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이 전개의 색이 2의 크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벡터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벡터 2를 계산해 주셔야 돼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벡터 2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외우는 공식이 바로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작성해보면 4파이 진공중이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 그리고 떨어진 거리 r제곱분의 q이다. 이것은 크기만을 계산하는 친구이고, 우리는 이 벡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는 이 벡터의 크기 2에 우리가 단위 벡터를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단위 벡터를 제가 r제로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볼게요. 우선 제가 여기 원점을 0이라고 했을 때 원점 0에서 우리가 2,2,2로 향하는 벡터를 제가 A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원점에서 2,2,2로 향하는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또 이 원점에서 2,5,6으로 향하는 벡터를 B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B에서 A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B에서 A를 뺀다. 그러면 그 결과가 이러한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제가 이 벡터를 R벡터라고 할게요. 우선 B에서 A를 뺐을 때 이게 왜 나오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A 벡터의 마이너스를 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180도, 즉 완전 정반대인 거죠.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라고 하고, 이 주황색깔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입니다. 이때 B 벡터와 마이너스 A 벡터를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렸을 때 두 친구를 더했더니 이러한 친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보시면요, 이 빨간 색깔 벡터를 그대로 이동하게 되면 이 R벡터와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친구가 이 친구이다. 그럼 R벡터를 작성해 보면 우리가 R벡터는 결국에는 B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A벡터입니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죠? 우리가 B 더하기 마이너스 A는 우리가 B 마이너스 A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벡터의 뺄셈에 관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벡터 B에서 A를 뺀다는 것은 이 해당 좌표에서 이 좌표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2,5,6에서 2,2,2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0,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4가 나오겠죠. 이때 이 좌표가 의미하는 바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그 다음이 Z축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R벡터를 성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여기는 0이죠. 그래서 0 곱하기 I, 그 다음은 3 곱하기 J, 그 다음은 4 곱하기 K가 됩니다. 정리해보게 되면 결국엔 이건 0이죠. 따라서 R벡터가 3J 플러스 4K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한 이 R벡터를 계산했고, 이 R벡터의 크기를 계산해 볼게요. 절대값 R벡터는 벡터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주신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5가 나와요. 그러면 이 빨간 색깔의 길이가 5이구나. 제가 이걸 계산한 이유는요, 이거 보세요. 이 R벡터인데 이 R벡터와 방향은 같지만 크기는 1인 단위 벡터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 친구를 그려보면 이렇게 R벡터와 방향은 같죠. 그런데 여기가 크기가 1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R제로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R벡터와 이 벡터가 방향이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R제로 벡터와 이 벡터 역시 방향이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를 표현할 때 이렇게 R제로 벡터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이유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R제로 벡터를 계산해 볼게요. 단위 벡터 R제로는 우리가 단위 벡터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그 벡터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즉, R벡터의 크기로 나눠주시면 돼요. 대입해 주시면 R제로는 R벡터는 3J 플러스 4K가 되고요. 크기는 5가 되죠. 이쁘게 작성해보면 5분의 3J 플러스 5분의 4K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까지 계산을 했고 우리가 이제 이 2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는 이 해당 공식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대입해 주시면요. 2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구승입니다. 곱하기 지금 R은 즉 이 떨어진 거리가 R이 되게 되는데요. 이 R의 크기를 우리가 5라고 계산을 했죠. 그래서 5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5의 제곱 분의 Q값은 지금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이걸 계산해 주시면 2는 우리가 0.36이 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이 벡터는 이 0.36 곱하기 이 단위 벡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현해보면 2는 0.36 곱하기 5분의 3j 플러스 5분의 4k가 되고 0.36을 분배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와 같이 0.216 j 그 다음에 플러스 0.288 k가 나오겠습니다. 이때 j가 의미하는 것이 ay고 k가 의미하는 것이 az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세 개의 점전화 Q1, Q2, Q3를 점 P1, P2, P3에 어떻게 놓으면 원점에서 전개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가? 우선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정석적인 풀이도 같이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여기가 원점이라고 합니다. 0,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쭉 그려봤을 때 여기가 거리가 1만큼 떨어진 이곳이 1,0,0인 P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곳, 즉 원점에서 거리가 이만큼 떨어진 이곳을 우리가 P2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원점에서 거리가 3만큼 떨어진 이 점은 3,0,0, 즉 P3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각각의 Q1, Q2, Q3를 놓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개세기 공식을 보게 되면 이는 4파이 제가 진공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가 되는데요. 이 4파이 엡실론 제로는 상수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을 임의로 상수 K라고 두게 되면요. R 제곱분의 Q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즉 전개의 세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Q에 비례합니다. 이 말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개가 크고 우리가 전하량이 클수록 전개의 세기가 크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좀 문제를 보시면요. Q1, Q2는 서로 같은 플러스 전하입니다. 즉 같은 팀이 되겠고 지금 Q3만 혼자 마이너스 전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팀인 친구를 가장 원점과 가깝게 위치를 시켜주신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전하량이 큰 3클롱을 가장 가까운 즉 P1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Q1을 놓고요. 그 다음에 P2에는 Q2를 놓고 마지막에 혼자 있는 친구를 Q3를 P3에 놓게 되면 이것이 전개의 크기가 가장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보시면 1번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이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정석적인 풀이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어떻게 푸냐면 이 보기의 순서대로 다 대입을 할 겁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P1의 Q1 즉 여기에 3클롱 1번 케이스입니다. 1번 케이스는 여기에 3클롱 그 다음에 P2에는 Q2 즉 여기는 1클롱 그 다음에 P3에는 마이너스 3클롱을 두었다는 가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기 2번은 우리가 Q2 여기는 Q2 즉 여기는 1클롱 그 다음에 Q3 여기가 마이너스 3클롱 그 다음에 P3에는 Q1이기 때문에 여기 3클롱을 주었다고 합니다. 각각의 경우를 다 구해볼 거예요. 3번의 경우에는 여기가 Q3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은 Q1이니까 3이 오겠고요. 그 다음 Q2는 1클롱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4번. 4번은 Q3, Q2, Q1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이곳에는 1. 그리고 여기는 3이 되겠죠. 각각의 경우를 다 대입을 해볼게요. 어떻게 대입을 할 거냐면 우선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이 K인 부분은 다 같기 때문에 우리가 K로 통일을 시키고 1번부터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결국에는 K로 묶어주시면 R제곱분의 Q를 다 더하는 꼴로 발생이 되겠죠. 우선 이 P1의 거리는요 1입니다. 그래서 1제곱 때 P1에 있는 친구는 3클롱이죠. 따라서 여기는 3. 이어서 P2에 있는 친구를 더해보시면 거리가 2이기 때문에 2의 제곱분의 1클롱. 이어서 여기는 3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3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괄호 안의 값을 계산해 주시면요. 이 값이 2.92가 나옵니다. 즉 2.92K만큼의 전개 세기가 발생하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어서 2번을 볼게요. 2번. 똑같이 푸시면 되죠. 여기가 K이고 이 친구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1제곱분의 1 더하기 2제곱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3쿨롱이죠. 그리고 그 다음 3의 제곱 분의 3쿨롱. 이 친구를 계산해 주시면 0.58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0.58K. 이어서 3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K로 묶어주시고 마찬가지로 1제곱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 그 다음은 플러스 2제곱분의 3. 다음은 3제곱분의 1이 돼요.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14K가 나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계산해 볼게요. 4번. K로 묶어주시고 1제곱분의 지금 마이너스 3쿨롱 더하기 2제곱분의 1 마지막으로 3제곱분의 3쿨롱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마이너스 2.42가 됩니다. 마이너스 2.42 K. 그런데 지금 전개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곳이 어디냐 물었기 때문에 부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기만 보시면 우리가 지금 2.92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1번이 가장 큰 경우인 것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을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전위경도 V와 전개 E의 관계식은 제가 전위경도는 전위 기울기와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전위경도라는 것은 그레디언트 V이다. 또는 나블라 V와 같은 말입니다. 이때 이 친구와 전개 E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E는 이곳에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돼요. 즉 이 해당 공식은 암기를 해주시길 바라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바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플러스 Q클롱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개는 발산하게 되죠. 즉 이렇게 발산하게 됩니다. 이때 전위의 개념을 복습하게 되면 우리가 무한대에서 단위 양전화, 즉 플러스 1클롱을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 옮기는데, 즉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이 전위가 되겠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이동시킨 친구를 1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까운 곳, 즉 여기까지 시키는데 필요한 일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1번과 2번 케이스에서 전위의 크기를 비교하게 되면 어떤 친구가 크게 될까요? 이 플러스 1클롱을 당연히 멀리 이동시키는 친구가 더 힘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1번의 전위가 더 높다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정리를 하게 되면 1번이 전위가 높고 2번은 전위가 낮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연관시켜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전개의 방향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개의 방향을 잘 봤더니 1번에서 2번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즉 전개의 방향은 전위가 낮아지는, 즉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과 같더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정리를 하게 되면 전개는 우리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30V/m의 전개 내에 80V 되는 점에서 1클롱의 전하를 전개 방향으로 80cm 이동한 경우 그 점의 전위를 구하시오. 그림을 그려보면요. 우리가 우선 이 점의 전위를 80V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러한 30V/m로 전개가 있다고 하면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 지점에서 플러스 1클롱을 전개 방향으로 80cm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제가 이 지점까지를 이 길이를 0.8m라고 할게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 플러스 1클롱을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 이 점에서의 전위를 묻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 점과 이 점의 전위차를 제가 델타 V라고 하겠습니다. 전위차를 델타 V라고 하면 우리가 델타 V는 즉 전위차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전개 곱하기 거리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개는 문제에서 30으로 주어졌죠. 30을 대입해 주시고 우리가 거리는 지금 0.8m입니다. 대입해 주시면 이 전위차는 24V가 나와요. 그러면 이 점의 전위와 이 점의 전위의 차가 24V가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이 점의 전위는 더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빼줘야 될까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전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전개의 방향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겁니다. 즉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이 지점에서 이렇게 전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점의 전위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 점에서의 전위는 80 마이너스 24가 되겠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56V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지름이 2m인 구도체의 표면 전개가 5kV/mm일 때 이 구도체의 표면에서의 전위는 몇 kV인가? 우선 구도체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구가 있고 이 중심에서 R미터만큼 떨어진 이 곳에서의 전개와 전위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2는 우리가 4파이 엡실론 R제곱분의 Q라고 작성할 수 있고요. 전위는 4파이 엡실론 R분의 Q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전개와 전위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2에서 R을 곱하게 되면 R과 R제곱이 약분이 돼서 R만 남게 되죠. 이를 통해 우리는 전위 V는 전개 2에 R을 곱하면 구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전위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공식만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볼게요. 지금 전개 2, 즉 표면 전개가 주어졌습니다. 표면 전개, 즉 이 구도체의 표면에서의 전개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중심에서 이 지점까지, 즉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가 R미터가 되는데 이 R미터가 이 구도체의 반지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R은 1m구나. 지금 문제에서 지름이 2m라고 줘졌기 때문에 R은 1m인 것을 계산할 수 있고요. 우선 2를 제가 좀 더 이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2가 단위가 좀 복잡하죠. 2의 단위는 5 kV/mm로 주어졌습니다. 이때 킬로 대신에 10의 세제곱으로 바꿔주시고요.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요. 5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 친구를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단위가 돼요. 즉 이 윗부분, 즉 분자는 볼트가 되고요. 여기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분자에 해당되는 값은 미터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밀리가 이렇게 바뀌고 킬로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 해당 식을 계산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는 5 곱하기 10의 6승이 됩니다. 단위는 역시 볼트/미터이다. 이 값이요,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전개의 세기가 되겠는데요. 우리는 이 해당 공식만 이용하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전위 V는 5 곱하기 10의 6승, 이 단위는 볼트/미터인데 이 값에 R을 곱하는 거예요. 이때 반지름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반지름 1m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는 볼트/미터, 여기는 미터이기 때문에 미터와 미터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값은 5 곱하기 10의 6승 볼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안 끝났어요.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전위의 단위가 킬로볼트로 주어졌습니다. 따라 이 친구를 이제 킬로로 환산을 해볼게요. 이 친구 환산을 하려면 5 곱하기 우선 10의 6승을 제가 이렇게 쪼개보겠습니다. 10의 세제곱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바꾸게 되면 여기까지는 단위가 볼트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킬로를 10의 세제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를 킬로로 바꿔줄게요. 그럼 이제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5 곱하기 10의 세제곱, 여기는 킬로볼트가 되겠습니다. 단위 환산하는 과정까지 자세하게 보여드렸고 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등전이 면을 따라 전하 Q클롱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일은,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전위차의 개념을 복습을 해볼게요. 전위차는 우리가 플러스 Q클롱이 예를 들어 있다고 했을 때 전개는 이렇게 발산하는 방향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전위의 개념을 복습하게 되면 여기가 무한대에 있을 때 무한대에 있는 단위 양전하, 즉 플러스 1클롱을 이 지점을 제가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지점을 제가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플러스 1클롱을 A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일이 우리가 전위 VA가 됩니다. 즉 이 친구는 VA. 그리고 이 플러스 1클롱을 우리가 B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일을 우리가 전위 VB라고 합니다.
이때 전이차의 개념은요, 우리가 VAB라고 작성을 하고,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이 VA에서 VB를 뺀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VA 마이너스 VB이다. 이 친구는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다 똑같아요. VA 역시 플러스 1클롱을 여기까지는 가져옵니다. 그런데 VA는 추가적으로 이만큼 더 가져가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B에 우리가 플러스 1클롱을 두고 이 A 지점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일이 곧 이 전이차 VAB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요. 등전이 면을 따라 전하 Q클롱을 운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등전이 면이다. 즉 전이가 다 같다는 것이 되겠고 이 VA와 VB가 같은 것을 말해요. VA와 VB가 같게 되면 VAB는 당연히 0이 되겠죠. 즉 전이차가 0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전이차가 0이라면 우리가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아무리 플러스 1클롱을 가져간다고 한들 우리가 이 두 개의 차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Q클롱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일은 항상 0이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대전 도체 표면 전하 밀도는 도체 표면의 모양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가? 우선 제가 표면 전하 밀도를 보시면요. 제가 도체가 이렇게 뾰족할 때가 있고 도체가 이렇게 완만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체가 뾰족할수록 전하가 잘 모이기 때문에 표면 전하 밀도가 높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작성해보면 뾰족할수록 전하 밀도가 높다. 이것과 같은 말은요. 우리가 이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 완만한 케이스는 아니고 이렇게 이 케이스에 뾰족한 케이스가 전하 밀도가 높은 것이 되겠는데요. 이때 이 면과 접하는 이러한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선과 접하는 원을 그려주시고 이때 이 반지름이 곡률 반경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원을 접하게 그려보면 이러한 원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역시 이 친구의 반지름을 우리가 곡률 반경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딱 봐도 뾰족한 친구가 곡률 반경이 작죠. 그래서 우리는 뾰족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 곡률 반경이 작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곡률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곡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곡선이 구부러진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엄청 곡선이 많이 휘어져 있죠. 따라서 곡률이 큰 케이스가 되겠고 이렇게 완만한 친구는 구부러진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곡률이 작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뾰족하다는 말과 같은 말은 곡률이 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곡률이 크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표면 전하 밀도는 뾰족할수록 커진다. 맞는 내용이죠. 2번 보시면 표면 전하 밀도는 평면일 때 가장 크다. 평면이 아니라 뾰족할수록 가장 큽니다. 다 틀렸고 3번 표면 전하 밀도는 곡률이 크면 작아진다. 곡률이 큰 케이스죠. 그러면 표면 전하 밀도는 커야 맞습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은 표면의 모양과 무관하다. 지금 딱 봐도 뾰족한 모양과 완만한 모양에 따라서 지금 표면 전하 밀도가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무관한 것이 아니라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대전된 도체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제가 예를 들어 플러스로 대전된 도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체가 있고 이 안에 플러스 전하들이 있다면 플러스끼리는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도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도체 표면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다 사라지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가우스 정리에 의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한다고 나왔는데 전하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 2번 보겠습니다. 전개는 도체 표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 지금 도체 표면에 플러스 전하가 있죠. 이 플러스 전하에 의해서 우리가 전개가 이렇게 발산하게 되는데요. 이 전개와 지금 도체 표면을 보면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도체에 인가된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분포한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도체 표면에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도체 표면에서의 전하 밀도는 곡률이 클수록 높다. 제가 전하 밀도가 높으려면 제가 도체가 뾰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도체가 뾰족할수록 전하가 잘 모이게 되는데 뾰족한 친구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친구는 지금 곡률이 크죠? 곡률이란 것은 우리가 이러한 곡선들이 구부러진 정도를 말하는데요. 곡선이 지금 매우 구부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곡률이 크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전하 밀도는 곡률이 클수록 높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진공 중에 놓인 큐클롱의 전하에서 발산되는 전기력선의 수는 우리가 전기력선과 전속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플러스 큐클롱이 있다고 했을 때 전기력선의 개수는요. n이라고 하고 이 n을 엡실론 분의 q개라고 우리가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속은요. 우리가 전기력선의 묶음이에요. 그래서 전속은 확실히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플러스 큐클롱일 때 전속은 q개가 있다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큐클롱일 때는 q개이더라. 이때 전하량과 같기 때문에 전속의 단위 역시 클롱이 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요. 진공이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에 엡실론 제로로만 표현을 하게 되면 엡실론 제로분의 q개, 즉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시면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평행하다. 평행하다가 아니라 수직하다라고 적혀 있어야겠죠. 그림을 그려보면 플러스 큐클롱에 의한 제가 등전이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전기력선은 이 플러스 Q에 의해서 발산하는 방향으로 그릴 수 있고요. 이때 등전이 면과 관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등전이 면과 수직으로 교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볼게요.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과 직교한다. 같은 설명이 되겠죠. 지금 도체 표면과 직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2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고 3번.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개도 없고 전기력선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존재할 수 없다. 4번. 전기력선은 전위가 낮은 점에서 높은 점으로 향한다. 틀렸죠?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전개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점 3,4를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우선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설명드린 다음에 정석적인 풀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점 3,4를 통과한다고 했죠. 따라서 x 대신에 3, y 대신에 4를 대입했을 때 말이 되는 식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부터 대입해주시면 12 곱하기 3은 36이므로 4가 아니에요. 따라서 1번은 틀린 것을 알 수 있고 2번도 역시 12분의 3은 4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4가 안 나오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보시면 x자리에 3을 대입한 경우 3분의 12는 4가 되죠. 따라서 점 3,4를 지나는 방정식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4번 볼게요. 4번은 4분의 3 곱하기 3이므로 4분의 9가 나옵니다. 역시 4번도 만족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점을 대입하는 것으로 빠르게 정답 3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전기력선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이를 해보면요.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2x분의 dx는 2y분의 dy와 같고 또 2z분의 dz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보시면요. 전개 2는 xi-yj로 주어졌습니다. 즉 x축과 y축에 관련된 친구밖에 없죠. 따라서 이 2z분의 dz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게 되면 이 x는 문제에서 x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x분의 dx는 이 y는 마이너스 y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y분의 dy다. 이 친구를 제가 좀 이쁘게 표현을 하게 되면 x분의 1 곱하기 dx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x분의 1 dx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을게요. 그리고 y분의 1 dy라고 작성을 해도 위의 식과 똑같은 식이 됩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요. 이렇게 동시에 적분을 취해줄게요. 이게 인테그랄이라는 적분의 기호가 되겠습니다. 이때 공식이에요. 인테그랄 x분의 1 dx는 우리가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는 ln x.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인테그랄 y분의 1 dy는 우리가 x에서 y로 문자가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이 똑같습니다. 여기는 ln y다. 이렇게 공식을 기억해 주신 다음에 이러한 적분 형태, 즉 여기에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이런 형태는 항상
어떠한 상수가 붙습니다. 적분을 했을 때 상수가 붙고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는 C1, 여기를 C2라고만 작성을 할게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가 2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있고 또 2x 플러스 2 그리고 2x 플러스 3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을 제가 미분을 하게 되면요. 2x는 우리가 간단하게 2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수, 즉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수를 미분하게 되면 항상 0이 나와요. 그래서 2x 플러스 1은 미분시 2가 되더라. 그렇다면 2x 플러스 2는 미분을 하게 되면 역시 2가 되겠죠. 2x는 2가 되고 2는 상수이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어서 2x 플러스 3도 미분시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적분이라는 것은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즉 거꾸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이렇게 거꾸로 가는 과정이 적분의 과정인데요. 2를 적분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상수값을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분할 때 이 상수값이 1인지 2인지 3인지 어떠한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C1과 C2로 표현을 할 수 있더라.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식을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요. 자, 마이너스 lny는 왼쪽으로 넘기고 C1은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lnx는 lnx 플러스 lny는 C2 마이너스 C1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C2와 C1은 제가 상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C2가 3일 수도 있고 C1이 1일 수도 있는 거죠. 3 빼기 1은 2가 돼요. 또 이 역시 어떠한 상수값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상수를 다시 C라고 잡겠습니다. 표현을 하게 되면 C2-C1은 C이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고 lnx 플러스 lny는 우리가 로그 함수의 성질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lnxy다. 즉 x와 y를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lnxy는 C이다.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이러한 C라는 친구를 또 다른 상수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어려우시죠? 지금 보시면 예를 들게요. 제가 계속 예를 들고 있는데 C 값이 2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보기 쉽게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C라는 값이 C가 2라고 했을 때 우리가 2 곱하기 로그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로그는 우리가 밑을 10으로 하는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이 로그 10의 값 자체가 1이 나와요. 그래서 2 곱하기 1 형태이다.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어요. 로그 함수 성질상 우리가 이가 이 친구의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즉 여기가 진수라는 것인데 진수의 제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결론은요. 2라는 것은 로그 10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로그 함수의 꼴로 바꿔볼 텐데요. 지금 여기는 l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ln, 즉 자연 로그 함수의 형태로 바꿀 거예요. ln이 무엇이냐면 ln은 로그, 이 밑을 자연 상수, 즉 2로 하는 친구입니다. 로그 2를 우리가 ln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꼴로 상수로 바꿀 수 있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국에 c를 제가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lnk. 결국에 2를 어떠한 상수값으로 바꿀 수 있듯이 c를 lnk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lnxy는 lnk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xy가 k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k는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x 자리에 3, y 자리에 4를 대입하시면 3 곱하기 4, 즉 k는 12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끝났습니다. xy는 12이다. 따라서 문제서처럼 y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y는 x분의 12가 나오겠습니다. 이 문제 어려운 문제 맞고 이 과정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점 3,4를 대입하는 과정으로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진공 중에서 선전화 밀도 로우웰이 무한히 긴 직선상 선전화가 X축과 나란하고 Z가 2인점을 지나고 있다. 이 선전화에 의하여 반지름 5m인 원점에 중심을 둔 구표면 S0를 통과하는 전기력선 수는 약 몇 개인가? 이 전기력선을 구하는 공식을 보면요. 전기력선 수 N은 엡실론 분의 Q개로 계산할 수 있고 지금 엡실론은 지금 진공 중이죠. 따라서 엡실론 제로가 되겠습니다. 엡실론 제로분의 Q개이다. 이때 Q는 전하량을 의미하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선전화 밀도가 주어졌지 전하량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선전화 밀도 람다를 이용해서 전하량 Q를 표현을 해볼게요. 선전화 밀도는 말 그대로 단위 길이당 전하량입니다. 작성해보면 L분의 Q라고 작성할 수 있고 Q에 대해서 작성하게 되면 Q는 선전화 밀도 람다 곱하기 길이 L이 되겠죠. 따라서 이 공식에는
란다 곱하기 L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각좌표계를 그려볼게요. X축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X축 그리고 이렇게 Y축이 있고 Z축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Z축이 있더라. 지금 X축과 나란하면서 Z가 2인 지점을 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전화 밀도가. 선전화 밀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선전화가 있고 이 선전화 밀도가 로 L이더라. 그리고 지금 9의 반지름이 우선 원점에 중심을 두고 반지름이 5m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2이죠. 여기는 2인데 5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쯤이 되겠네요. 이렇게 반지름이 5인 9를 그려볼게요. 9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구 표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을 묻고 있어요. 따라서 이 구 내부에 있는 이 친구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즉 이곳에서의 이 길이에서 해당되는 전하량만 구해주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로우 L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이 해당 길이를 곱해주시면 이 구 내부에 있는 우리가 전하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이 선전하에 의해서 발산되는 전기력선이 있겠죠. 그 친구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길이를 계산을 해볼게요. 이 해당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친구를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잘렸죠? 그래서 이렇게 원점과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요. 이 삼각형을 주목해 주세요. 이 삼각형은 지금 이 부분이 직각인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계산해 볼게요. 이 빗변에 해당되는 친구를 계산해 보면 자, 그대로 그림을 따올게요. 저 친구를 그려보면 여기가 직각이고 이 부분이 빗변, 별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2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 별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9의 반지름에 해당돼요. 따라서 이 별은 5가 되겠구나. 이 부분의 길이가 5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해당 길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이 친구를 제가 예를 들어 x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의 제곱 더하기 x제곱은 5의 제곱이 됩니다. 이 해당식을 정리해 주시면요. x제곱은 5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양변을 루트를 씌워주겠습니다. 그러면 x는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돼요. 그럼 25 마이너스 4니까 이 결과값이 루트 21이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값을 구하려면 이것 제곱에서 이걸 제곱한 것을 빼주신 다음에 루트를 씌우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x 자리를 구했고요. 우리가 구한 이 x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사실상 여기에 똑같아요. 지금 제가 그림은 같아 보이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역시 이 해당 삼각형도 직각 삼각형이죠. 이 해당 부분이 직각이고 이 길이가 x이고 그리고 이 길이는 2이고 이 길이는 5가 되는 반지름은 5가 되는 똑같은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빨간 색깔 부분의 길이 L은요. 이 해당 부분의 길이는 2x가 됩니다. 그 말은 L은 2x니까 그 결과 2 루트 2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길이를 구했다면 이제 우리는 전하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량은 선전화 밀도에서 L을 곱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기력선 수 N은 엡실론 제로분의 람다 곱하기 L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대입해 볼게요. 엡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요. 선전화 밀도 란다는 문제에서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때 길이 L미터는 우리가 2 루트 21로 계산을 했어요. 이거를 계산기에 대입해 주시면요. 이 결과가 대략적으로 6.2 곱하기 10의 4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정전계에 관한 식 중에서 틀린 것은 단 T는 전속 밀도, V는 전위, 로우는 공간 또는 최적 전하 밀도이고 엡실론은 유전율이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우스 정리. 지금 다이버전스 D는 로우 V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가우스 정리, 페이지 35페이지를 봐주세요. 페이지 3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에서 나블라 도트 D는 로우 V라고 배웠습니다. 이때 이 나블라 도트가 의미하는 것이 발산이죠. 따라서 이 친구를 그대로 작성하게 되면 다이버전스 D는 로우 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 2번 포화송의 방정식 보겠습니다. 나블라 제곱 V는 엡실론분의 로우 V가 아니라 이거 부호 주의해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엡실론분의 로우 V가 맞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라플라스 방정식은 나블라 제곱 V는 0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4번 발산 정리. 발산 정리는 우리가 면적분을 최적적분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에 다이버전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전위 함수가 다음과 같은 자유공간 내의 전하 밀도는 몇 클롱 퍼 세제곱미터인가? 지금 단위를 보시면 최적 전하 밀도를 묻고 있는 문제죠. 전위 함수가 주어지고 최적 전하 밀도를 물을 때는 우리는 포화송 방정식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포화송 방정식은 나블라 제곱 V는 마이너스 엡실론분의 로우 V가 되는데요. 이 로우 V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친구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자유공간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엡실론 제로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해당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우선 나블라 제곱 V를 계산해 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를 우리가 구한 값에 곱하게 되면 로우 V만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블라 제곱 V를 계산해 볼게요. 나블라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죠? 나블라 제곱은 우리가 나블라 도트 나블라와 같다고 했습니다. 즉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나블라 도트 나블라를 표현해보면 나블라는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i 플러스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j 그 다음에 라운드 z 분의 라운드 k가 되고요. 똑같이 이 똑같은 친구를 내적시킬 겁니다. 나블라 도트 나블라니까 똑같이 작성해볼게요. 나블라 x 분의 나블라가 아니죠. 라운드죠. 라운드 i 플러스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j 플러스 라운드 z 분의 라운드 k 이렇게 해주시면요. 우리가 내적은 같은 크기끼리 곱해주시면 돼요. 내적의 결과는 스칼라이다. 즉 라운드 x 라운드 i와 라운드 x 라운드 i를 내적 시에는 우리가 i 내적 i는 1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크기끼리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 결과를 작성해보면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이렇게 되고 y는 또 j는 j끼리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더하기 g도 마찬가지로 라운드 g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이 됩니다. 즉 나블라 제곱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나블라 제곱 v죠. 즉 여기에 v만 추가시켜 주시면 돼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블라 제곱 v는 여기에 v를 분배시키자. 그러면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v 더하기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v 더하기 라운드 g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v가 됩니다. 문제에서 이 v가 주어졌죠. 이 자리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대입해 주신 다음에 계산을 진행할 텐데요. 우리가 이 라운드의 개념을 복습해보면 라운드라는 친구는 우리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는 편미분입니다. 근데 이러한 친구가 두 번 진행됐기 때문에 x에 대해서 v를 두 번 편미분을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v 자리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다 대입해 주신 다음에요. 우리가 첫 번째 x에 대해서 미분을 두 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진행해 볼 텐데요. 우리가 미분을 할 때, 편미분을 할 때는 우리가 상수를 잘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x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y제곱은 상수가 됩니다. 상수를 미분할 시에는 우리가 항상 0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x제곱을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x제곱을 한번 미분하게 되면 2x가 나와요. 이 과정도 제가 공식으로 설명드릴 텐데 공식
이렇게 됩니다. x의 n제곱꼴을요, 우리가 미분할 시에 어떻게 되냐? n 곱하기 x의 n-1승이 됩니다. 이 친구의 x의 제곱꼴을 대입하게 되면요, x의 제곱을 미분할 시에는 2가 그대로 앞에 곱해지고 x의 2-1승이 됩니다. 2-1은 1이죠. 따라서 2의 x의 1승이 되는데 x의 1승이나 x나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된다. 그럼 이제 2x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우리가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한 결과가 되겠죠. 2x 역시 여기서 대입을 해보면 제가 x를 미분해 본다고 하겠습니다. x. 그러면 x의 1승을 미분하는 건데요.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1은 앞으로 그대로 곱해지고 x의 1-1승을 해주시면 돼요. 1-1은 0이죠. 따라서 x의 0승이 됩니다. 1은 우리가 그대로 곱한 것이니까 x의 0승이라고 표현해보면 모든 수의 0승은 항상 1입니다. 아, 그러면 x를 미분할 시에는 1이 나오겠구나. 그럼 x를 미분하면 1이 나오고 그 앞에 2가 그대로 곱해져서 이 결과가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라운드 x제곱, 라운드 제곱, v는요, 우리가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친구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는 이 과정을 진행한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 친구 할게요. 즉, y에 대해서 미분을 두 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v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우리가 그대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작성을 해보면 라운드 y제곱 분의 라운드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해당 식에서요, 우리가 우선 이 친구를 첫 번째 한 번 미분을 하게 될 텐데 y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x제곱이 상수가 됩니다. 아, 그럼 우리는 이 친구는 한 번 미분할 시에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y제곱만 미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y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위와 똑같은 이유로 2y가 되고요. 이 2y를 다시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2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 두 번째 결과는 2가 나오겠구나. 그럼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g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라운드 g 제곱, 라운드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g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x랑 y밖에 없죠. 즉, 이 친구들은 다 상수입니다. 따라서 상수를 한 번 미분하면 0이 되고 0을 한 번 미분한 거 역시 0입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0이 나오겠습니다. 해볼 것도 없이 0이 나오더라. 그럼 이 결과가요, 나블라 제곱 v가 2 더하기 2가 돼요. 2 더하기 2, 즉 4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블라 제곱 v를 우리가 포한성 방정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분의 로우 v인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 식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이 해당 식을 이용해서 이 로우 v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우 v는 4 곱하기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엡실론 제로 값은 암기하고 있습니다. 8.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을 대입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결과값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 해당식을 계산기에 대입해 주시면 그 결과는 마이너스 35.4 그리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어떤 대전체가 진공 중에서 전속이 Q클롱이었다. 이 대전체를 비유전율 10인 유전체 속으로 가져갈 경우에 전속을 구하시오. 우리가 전속이 Q클롱이라고 주어진 것은 결국에 전하량이 플러스 Q클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속의 개념은 항상 전하량이 플러스 Q클롱일 때 전속은 제가 똑같이 Q계라고 했습니다. 즉 전하량과 전속이 같기 때문에 전속의 단위로 우리가 클롱의 단위를 쓰게 되고요. 이 전속이란 개념은 우리가 매질에 상관없이 항상 플러스 Q라면 Q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Q클롱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가져갔든 간에 이 전속은 Q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정전계 내 도체 표면에서 전개의 세기가 다음과 같을 때 도체 표면상의 전하 밀도 로우 S를 구하면 단 자유 공간이다. 지금 면전하 밀도를 묻고 있습니다. 클롱 퍼 제곱미터라고도 주어졌고 표면상의 전하 밀도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결국엔 면전하 밀도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면전하 밀도의 개념을 보시면요. 면전하 밀도 로우 S는
우리가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단위를 보게 되더라도 분자에는 전하량의 단위인 클롱을 쓰고요. 우리가 분모에는 면적의 단위인 제곱미터를 씁니다. 지금은 면전화 밀도니까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전화 밀도의 단위는 클롱 퍼 제곱미터가 되고요. 또 다른 우리가 전속밀도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전속밀도 D는 우리가 단위 면적당 전속을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면적당 전속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전속의 개념으로 우리가 항상 플러스 Q 클롱의 전하가 있을 때 Q개의 전속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전하량과 전속의 개념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전속 대신에 전하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하량. 그러면 면적분의 전하량이 되는 거죠. 단위는 역시 클롱 퍼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딱 이 로 S와 D가 같다는 게 느껴지시죠? 즉 면전화 밀도 로 S와 전속 밀도 D는 같게 되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전속 밀도의 개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속 밀도 D는 우리가 엡실론 곱하기 2로 계산할 수 있고, 지금 자유공간이라고 주어졌죠? 자유공간이라고 주어졌을 때는 엡실론 제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즉 진공 또는 공기 중에 유전율 엡실론 제로를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써보면 엡실론 제로 곱하기 2가 됩니다. 대입해 볼게요. 엡실론 제로. 문제에서 주어진 2는 우리가 엡실론 제로분의 AX 그리고 마이너스 2AY 그 다음에 플러스 2AG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간단하죠? 엡실론 제로와 엡실론 제로가 약분이 되어서 이 친구만 남게 돼요. 그럼 보시면요. 지금 결과가 벡터가 아니라 크기로 묶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벡터의 크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D는 다시 작성해보면 AX 마이너스 2AY 그리고 플러스 2AZ예요. 보기 쉽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분 벡터 IJK로 바꿔볼게요. 지금 좀 복잡하게 생겨서 잘 눈에 안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I 마이너스 2J 그리고 플러스 2K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즉 우리는 이 친구의 크기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벡터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루트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i는 결국에 1 곱하기 i인 거죠. 따라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을 해주시면 이 값이 루트 9가 됩니다. 따라서 3인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반지름이 1m인 도체구의 표면 전하 밀도가 다음과 같이 되도록 하는 도체구의 전위는 몇 볼트인가? 우선 전위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위 V를 식을 작성해보면 전위는 전개의 색이 2 곱하기 거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요. 우리가 반지름 R은 1m 주어졌어요. 근데 2는 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가져오냐가 문제인데 지금 문제에서 표면 전하 밀도가 주어졌죠. 이것은 우리가 전속 밀도와 같습니다. 즉 D와 같아요. 전속 밀도 D는 우리가 엡실론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친구를 2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2는 양변을 엡실론으로 나눠주시면 엡실론분의 D가 됩니다. 그럼 이 해당 식을요. 여기에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V는 엡실론분의 D이다. 곱하기 R. 문제에서 비유전율이 주어지지 않았고 별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D 값에 보시면 10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8승 그리고 9파이가 주어졌고 이 친구를 엡실론 제로로 나눠줄게요. 엡실론 제로는 우리가 암기한 값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36파이분의 10에 마이너스 9승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 거리는 1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진행해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4가 되죠. 4가 되고 분모 분자의 10의 9승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져서 10만 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식을 정리할게요. 어떻게 된 거냐? 지금 4분의 1 분의 10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분모 분자에 동시에 4를 곱할게요. 그러면 4 곱하기 4가 되고 역시 이렇게 약분이 돼서 결국에는 40이라는 친구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40V이다. 이렇게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을 대입하셔도 되고 우리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대입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신 분들은
계산기에 입력해 주셔서 똑같이 이렇게 40V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폐곡면을 통하는 전속과 폐곡면의 내부의 전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법칙은, 우리가 이 법칙을 이용해서 많은 공식을 유도를 했었는데 이 문제의 정답은 가우스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가우스 법칙을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플러스 Q쿨롱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점전하가 있다고 했을 때 전기력선은 발산하게 되겠죠. 이렇게 다 발산하게 되겠고, 이러한 친구를 우리가 가상의 면을 그렸습니다. 친구를 다 감싸는 가상의 면. 가상의 면을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완전히 닫혀 있어요. 따라서 폐곡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폐곡면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E는 전개색이 E는 전기력선의 밀도와 같다. 즉 S분의 면적 S분의 전기력선 수 N이 됐습니다. 이때 전기력선의 수 N은 엡실론분의 Q개라고 했죠. 따라서 엡실론분의 Q이다. 요 S를 마저 곱해주시면 전개색이 E는 엡실론 S분의 Q 이 공식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S가 의미하는 바가 이 가상의 면의 면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Q는 이 가상의 면 내부에 있는 이 총 전하량, 여기서는 플러스 Q가 되겠죠. 이렇게 Q의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요. 문제에서 폐곡면을 통하는 전속. 지금 제가 그린 것은 전기력선이지만 이러한 전기력선을 묶은 것이 전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속과 폐곡면의 내부의 전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은 1번 가우스 법칙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공기 중 두 개의 동심 구도체에서 내구 A에만 전하 Q를 주고 외구 B를 접지하였을 때 내구 A의 전위를 구하시오. 지금 외구는 접지한 상태이고요. 이 내구에 플러스 Q쿨롱을 줬다고 합니다. 해석을 해보면 이 내구의 반지름은 A가 되겠고요. 그리고 외구의 안쪽 반지름은 B, 그리고 외구의 바깥쪽 반지름은 C로 주어졌습니다. 이 해당 문제 케이스는요. 우리가 동심구 두 번째 케이스 교재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플러스 Q에 의해서 이 외구의 안쪽 면에는 마이너스 Q쿨롱이 유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외구 바깥쪽은 우리가 접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전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상태에서 전개가 존재하는 구간을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 전기력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즉 플러스 Q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Q로 가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로 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기력선을 그릴 수 있고요. 다른 데는 존재하지 않죠. 이 B와 C 사이는 우리가 외구 도체의 내부이기 때문에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전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C 바깥쪽도 지금 접지시켰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개가 존재하지 않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내구 A의 전위, 즉 이 점에서의 전위 VA를 묻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VA를 묻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하냐? 우리가 전위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한대의 단위 양전하 플러스 1클롱을 둘게요. 플러스 1클롱을 제가 이 지점에서 C까지 이동하는데 일이 들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C에는 우리가 전개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겨낼 친구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까지는 쉽게 일을 하지 않고 오는 것을 알 수 있고, C에서 B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전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 또한 필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일이 필요한 부분은 이 구간이죠. B에서 A로 갈 때인데요. 지금 A에서 B로 전개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겨낼 만큼 우리가 일이 필요하게 되고, 이만큼은 B에서 A까지는 우리가 전위차 VAB만큼의 일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구간이다. VA를 식으로 작성해보면 VAB, 즉 AB 간 전위차를 말하고 이거 더하기 VBC 더하기 VC가 되는데요. 여기서 VC와 VBC는 다 0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VAB만 구하면 되더라. VAB는요. 우리가 전위차입니다. 즉 VA에서 VB를 빼주시면 돼요. 공식에 대입해보면 4파이 엡실론 A 분의 여기가 Q가 되고,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 다음은 4파이 엡실론 B분의 Q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다른 비유전율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로 해석을 할게요. 둘 다 엡실론 제로. 다시 작성해보면 여기는 엡실론 제로 A,
여기는 엡실론 제로 B가 되겠네요. 이 친구를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만 묶어서 표현한 것이 공식입니다. 즉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Q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A분의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B분의 1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공식으로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VA에서 VB를 빼는 이 위의 식에서 바로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반지름 A미터인 구대칭 전하에 의한 구 내외 전개 세기에 해당되는 것은 단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분포되어 있다. 이 해당 조건은 사실상 주어지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이죠. 따라서 조건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문제를 보시면 반지름이 A미터인 구라고 했습니다. 즉 제가 예를 들어 플러스 Q 쿨롱의 전하가 이렇게 반지름이 A미터라고 했을 때 이 구 도체의 외부, 즉 R미터 떨어진 이 곳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계산해보면요. 전개의 세기 E는 4파이 엡실론 R제곱분의 Q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체 표면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게 되면 중심에서부터 A미터만큼 떨어진 거죠. 이 친구는 R미터만큼 떨어진 거고 여기는 A미터만큼 떨어진 곳입니다. 이때는 이 R 대신에 우리가 A만 대입해 주시면 돼요. 이 R 자리에 A를 대입해 주시면 이 표면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체 표면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고 전하가 없으므로 전개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보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0부터 A까지가 결국에는 도체 내부를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그래프 다 A보다 작은 지점은 도체의 내부를 말하고 A보다 큰 지점이 도체 외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은 모두 오답으로 정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서 전개가 0이구나. 또 이때부터는요. 외부일 때는 우리가 이 해당 공식에 의해서 R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고요. 제가 또 추가적으로 다른 케이스를 알려드렸죠. 우리가 도체 내부에 전하가 만약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이 4번 케이스가 정답이 됩니다. 이 친구는 도체 내부에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다.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라고 말씀드렸고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즉, 이 도체 내부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외부일 때는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때 내부에서 전개의 색이 E는 4파이 엡실론 A 세제곱분의 QR로 나타나죠. 즉, R에 비례하는 친구라서 이 R에 대해서 이러한 직선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우선 이 문제의 정답은 도체 표면에만 분포되어 있는 일반적인 케이스이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진공 중에서 무한장 직선 도체의 선전화 밀도가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분포된 경우 직선 도체에서 2m와 3m 떨어진 두 점 사이에 전위차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전화 밀도에서 우리가 전위차를 계산해보면 VAB는 2파이 엡실론분의 란다 그리고 ln 작은 것분의 큰 것, 즉 A분의 B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엡실론은 지금 진공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를 대입해 주시면 되고 이 란다는 지금 문제에서 로우 L로 주어졌지만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대입해 주시면 2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그리고 ln 2분의 4가 되는 거죠. ln 2분의 4는 2가 되겠습니다. 이거 정리해 주시면요. 2파이 약분돼서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엡실론 제로분의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ln 2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선전화 밀도 로우를 갖는 코일이 반원형의 형태를 취할 때 반원의 중심에서 전개의 세기를 구하면 몇 볼트 퍼 미터인가? 단 반지름은 R미터이다. 우리가 선전화 밀도를 우리가 배웠던 거를 복습해보면 이렇게 선전화 밀도 플러스 란다가 있다고 했을 때 단위는 클롱 퍼 미터가 되고 이때 여기서 R미터만큼 떨어진 이 곳에서의 전개의 색이 E는요. 우리가 2파이 엡실론 R분의 란다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러한 선전화가 지금은 구부러진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곳은 선전화에서 R미터 떨어진 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즉 R미터 떨어진 게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 또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공식을 이 친구를 쓰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선전화 밀도가 로우로 주어졌죠. 그래서 란다 대신에 로우를 입력해 주시고
또 이 엡실론에 대한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엡실론 제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2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로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9번입니다. 길이가 Lm인 동축 원통 도체, 즉 동축 케이블일 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 내외 원통에 각각 플러스 란다, 마이너스 란다의 전하가 분포되어 있다. 내외 원통 사이에 유전열 엡실론이 유전체가 채워져 있을 때 전개의 세기를 구하시오. 단, V는 내외 원통 간의 전이차, D는 전속 밀도이고 AB는 내외 원통의 반지름, 원통 중심에서의 거리 R은 A와 B 사이에 있을 경우이다. 우리가 R이 A와 B 사이에 있을 때 동축 케이블에서의 전개의 세기 E는요. 선전하일 때랑 똑같았어요. 2파이 엡실론 R분의 란다가 돼요. 그런데 이 정답을 찾아봤더니 보기에 없죠.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야 되고 이 조건이 괜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축 케이블에서의 전이차 V 공식을 떠올려보면 2파이 엡실론 란다 곱하기 ln 작은 것분의 큰 것, 즉 A분의 B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 부분이 같죠. 2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 여기도 2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파란 색깔 친구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양변을 ln A분의 B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ln A분의 B 분의 V는 우변에는 이 친구만 남는 거죠. 따라서 2파이 엡실론 분의 란다이다. 이것이 파란 색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란 색깔 대신에 이 좌측에 있는 ln A분의 B 분의 V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대입해 보면 우선 R분의 1을 먼저 작성할게요. R분의 1. 이 상태에서 ln A분의 B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ln A분의 B 분의 여기는 V가 되는 거죠. 1 곱하기 V니까 여기 V라고 나타낼게요. 따라 정답은 R, ln A분의 B 분의 V인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간격 D미터로 평행한 무한히 넓은 두 개의 도체판에 각각 단위 면적마다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의 전하가 대전되어 있을 때 두 도체 간의 전이차는 몇 볼트인가? 제가 이 무한 면에 있을 때 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 무한 도체 표면일 때입니다. 무한 도체 표면일 때는 우리가 전개의 세기가 이렇게 위로만 가기 때문에 전개의 세기 E는 우리가 엡실론 분의 시그마로 배웠고요. 두 번째 케이스, 무한 평면일 때입니다. 무한 평면일 때는 도체 표면일 때와 다르게 우리가 위아래로 이렇게 전기력선을 그릴 수 있었죠. 시그마 역시 위아래로 반반씩 나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개의 세기 E는 2분의 시그마, 그리고 여기에 엡실론을 곱해줬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했고, 세 번째, 이번에는 무한평면 사이일 때였습니다. 무한평면 사이일 경우에는 문제와 같이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가 대전되어 있을 때 전개는 이렇게만 존재를 했고요. 이때 E는 엡실론 분의 시그마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엡실론 분의 시그마, 이 엡실론 분의 시그마, 엡실론 분의 시그마가 되고 문제에서는 이 무한평면 사이일 때를 묻고 있고 전개의 세기가 아니라 전위 V를 묻고 있는데요. V는 이 전개의 세기 2에 이 사이 간격 D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D를 여기다 곱해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엡실론 대신에 엡실론 제로를 입력해주시면 되고 V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D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진공 중 4m 간격으로 평행한 두 개의 무한평면 도체에 각각 플러스 4, 마이너스 4의 전하를 주었을 때 두 도체 간의 전이차는 약 몇 볼트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30번 문제에서 그 공식에 구체적인 값을 대입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무한평면 사이에서의 전이차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평면 이렇게 있을 때 이 전이차 V는요. 엡실론 분의 시그마 곱하기 이 무한평면의 간격 D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에 D를 곱해주시면 되고 지금 진공 중이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 엡실론 제로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엡실론 제로 값 여기는 엡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고요. 시그마의 경우에는 우리가 플러스 시그마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4 곱하기 간격은 4m라고 주어졌습니다. 계산기에 입력해 주시면 이 값이 1.8 곱하기 10의 12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전하 밀도 로우 S인 무한 판상 전하 분포에 의한 임의 점의 전장에 대하여 틀린 것은
지금 전화 밀도가 단위를 보시면 클롱 퍼 제곱미터입니다. 즉 면전화 밀도가 주어진 것이고 무한판상, 즉 무한평면을 말하는 거죠. 무한평면일 때 우리가 이곳에 전화 밀도가 로 S라면 이때 전개색이 이 공식은요. 우리가 전기력선이 위아래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고 로 S 역시 반반씩 윗면 아랫면에 나뉘어기 때문에 우리가 전개색이 E는 이 로 S를 2로 나눠주시고 여기에 엡실론을 곱해주시면 됐습니다. 이 친구를 이제 찾아볼 건데요. 1번 보시면 전장의 세기, 즉 전개의 세기 E는 매질에 따라 변한다. 매질이 달라지게 되면 유전율이 바뀌기 때문에 역시 이 유전율에 의해서 전개의 세기도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전장의 세기는 거리 R에 반비례하다. 지금 보시면요. 공식을 보시면 거리 R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전장, 즉 전개는 판의 수직 방향으로만 존재한다. 지금 수직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4번, 전장의 세기는 전하 밀도 로 S에 비례한다. 이는 로 S에 비례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y가 0보다 같거나 작은 영역은 완전 도체로 위치해 있고 y가 0보다 같거나 큰 영역은 완전 유전체로 위치해 있을 때 만약 경계 무한평면의 도체 면상의 면전화 밀도 로 S가 2 나노클롱 퍼 제곱미터로 분포되어 있다면 P점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5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시오.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해보면요. 이 부분이 y가 0일 때인데요. y가 0일 때를 기준으로 y가 0보다 작은 이 부분은 완전 도체, 큰 부분은 완전 유전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이 부분이 다 도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해당 부분이 도체 내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y가 0인 이 부분이 도체 표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고 전개의 세기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체 표면에 우리가 지금 면전화 밀도 로 S가 이 나노클롱 퍼 제곱미터라고 주어졌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따라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클롱 퍼 제곱미터가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친구는 플러스 전하이죠. 플러스 전하이고 따라서 우리는 전기력선은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개의 세기 방향과 같기 때문에 전개의 세기는 이 y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따라서 보기를 보시면 다 AY에 관련된 거예요. AY, 여기는 마이너스 AY에서 틀렸죠. 마이너스 AY는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3번은 틀렸고 결국에는 다 방향은 AY와 관련되어서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엔 우리는 이 전개의 세기의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전개의 세기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우리가 무한면상에서 세 가지 케이스를 배웠습니다. 무한도체 표면일 때랑 무한평면, 그리고 무한평면 사이를 배웠죠. 지금 보시면 무한평면 사이는 아니고 우리가 도체, 그리고 도체 내부가 있고 도체 표면에서의 우리가 전개의 세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무한도체 표면일 때예요. 무한도체 표면에서의 전개의 세기 E는 엡실론 분의 시그마로 배웠습니다. 이 엡실론, 그리고 여기 시그마는 면전화 밀도죠. 우리가 지금 따로 비유전율이 2인 것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엡실론을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로 곱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비유전율이 엡실론 R이라고 주어졌어요. 비유전율을 엡실론 S라고도 하고 R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따라서 엡실론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위에는 면전화 밀도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엡실론 제로 대신에 36파이 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엡실론 R은 2 그리고 시그마는 2 나노클롱이라고 줘줬죠. 2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9승 클롱 퍼 제곱미터이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계산을 진행해보면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9승은 약분이 되고 2 역시 약분이 돼서 분모 분자에 동시에 36파이를 곱해보겠습니다. 여기도 36파이 곱하기 36파이 결국에는 동시에 36파이 분의 36파이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약분을 해보면 이렇게 한 번 더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친구는 결국에는 36파이더라. 이렇게 크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정답은 36파이이면서 방향은 AY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엡실론 제로 대신에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로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대입하셔도 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대입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이쁘게 파이로 정리돼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역으로 보기에서 이 36파이의 값을 계산하셔서 정답과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전기 쌍극자에서 전개의 색이 2와 거리 R과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전기 쌍극자에서 전개의 색이 2는요. 공식을 써보면 4파이 엡실론 R 세제곱분의 M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였습니다. 이때 전이 V도 작성해보면 V는 4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M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2와 R 관계를 보시면 전개색이 2는 R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이는 R의 제곱에 비례하다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2는 R 세제곱에 반비례하고 전이 V는 R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는 R 세제곱에 반비례하다. 정답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M인 전기 쌍극자에 의한 임의의 점 P에서의 전개의 크기는 전기 쌍극자의 중심에서 축방향과 점 P를 잇는 선분 사이의 각이 얼마일 때 최대가 되는가? 우리가 우선 전기 쌍극자에서 전개의 색이 이 공식을 써보면요. 4파이 엡실론 R 세제곱분의 M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요. 이 세타 값이 얼마일 때 이 2가 최대가 되는지 묻고 있어요. 즉 세타가 얼마일 때. 우선 코사인 세타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코사인 그래프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0일 때, 즉 0도일 때 코사인이 여기 1 값을 지니고요. 여기가 90도일 때 0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제곱 세타 우선 코사인 0도일 때를 볼게요. 코사인 0도일 때는 1이다. 그리고 코사인 90도일 때는 우리가 0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즉 코사인 제곱 0도는요. 1이 되겠고 이 0이 나온 케이스는 당연히 제곱하게 되더라도 0이 나오겠죠? 0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0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최대값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는 이 친구는 최소에 해당이 되고요. 코사인 그래프에서 가장 최대치를 의미하는 것이 1이기 때문에 1이 나오는 이 케이스가 최대가 될 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코사인이 0도일 때 우리가 코사인 제곱 0도가 우리가 1로 최대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해당 값은 0도여야만 최대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진공 중에서 플러스 Q쿨롱과 마이너스 Q쿨롱의 점전하가 미소거리 Am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쌍극자가 P점에 만드는 전개와 전이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우선 전개의 공식을 써보면 이는 R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4파이 엡실론 R 세제곱분의 쌍극자 모멘트 M 곱하기 루트 이곳에는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그리고 V는 R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4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M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시면 돼요. 문제에서는요. 지금 세타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그림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선과 이 친구가 이루는 각이 세타인데요. 지금 보시면 90도인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세타 자리에 90도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코사인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즉 0도일 때는 1의 값을 갖고요. 여기가 90도이거든요. 90도일 때는 0의 값을 갖습니다. 결국에는 코사인 90도는 0이더라. 그렇다면 이 코사인 90도를 제곱한 것도 역시 0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0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이 친구는 0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코사인 세타에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0이 되겠죠. 그럼 V는 0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전개의 색이 2는요. 결국에는 루트 1입니다. 여기 부분이. 그래서 루트 1은 1이기 때문에 4파이 엡실론 R 세제곱분의 M이 되고요. 더 자세히 작성해보면 우리가 지금 진공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4파이 엡실론 제로 R 세제곱분의 쌍극자 모멘트 역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Q 곱하기 떨어진 거리 A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 M은 Q 곱하기 A로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대입을 해주시면 Q, A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찾아보면 이 해당 부분이 2가 되고 우리가 두 번째로 V는 0이 나오는 정답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